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해묵은 갈등, 카시미르 분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 수십 년간 이어진 영토 분쟁이기도 하고 또 두 나라가 모두 핵 보유국이라서 그 긴장감이 교차하는 정말 복잡한 문제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요. 꼭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분쟁 뿌리가요. 1947년, 그러니까 영국령 인도가 분할될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이게 단순히 땅 문제라기보다는 그 안에 종교, 민족주의, 그리고 또 주변 강대국들의 어떤 지정학적 이해관계 이런 것까지 다 얽혀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동력이 뭔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영국에서 독립할 때 말이죠. 카슈미르. 거긴 주민 다수가 무슬림이었는데 통치자는 힌두교도 하리싱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파키스탄이 아니라 인도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부터 모든 갈등이 시작된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파키스탄은 당연히 즉각 반발했고요. 그 파슈툰 부족 민병대라고 이들이 카슈미르를 침공하면서 1947년에 제1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터졌습니다. 결국에는 유엔이 중재에 나섰고 그래서 전전이 됐는데 그때 그어진 임시 경계선이 있어요. 그게 사실상 이게 법적인 국경선은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직 해결된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서 양측 모두 카슈미르 전체가 자기 땅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그 이후로도 1965년, 1971년, 또 비교적 최근인 1999년 카르길 고원 충돌처럼 여러 번 전쟁이나 국지전을 벌였죠. 네, 1971년 전쟁 끝나고 맺은 그 심라 협정에서 이 통제선, LOC가 일단 양측 간의 잠정적인 경계선이다. 이렇게 좀 공식화가 된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이 뭐냐면요. 1989년부터 상황이 또 한 번 크게 바뀝니다. 그 인도량 카슈미르 내부에서요. 인도 통치에 반대하는 무장 저항이 아주 격렬해졌어요. 초기에는 카슈미르의 완전한 독립, 이걸 목표로 했던 세속주의 단체들이 있었어요. JKLF 이런 조직들이 주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는 걸로 알려진 이슬람주의 무장단체들이 분쟁의 어떤 중심 세력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특히 그 지역 소수였던 카슈미르 힌두교도 판디트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이 대규모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인도는 계속해서 파키스탄이 국경 너머에서 테러를 지원한다 이렇게 비난하고 그렇죠. 파키스탄은 또 인도군이 카슈미르에서 인권을 너무 탄압한다 이렇게 맞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군요. 특히 파키스탄이 문제 삼는 것 중 하나가 인도군의 그 군 특별권한법 AFSPA라고 하죠. 네. AFSPA. 맞습니다. 그게 인도군한테 사실상 영장 없이 수색하고 체포하고 심지어 발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면서 법적인 면책 특권까지 부여하는 법이거든요. 인도 정부는 치안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이지만 파키스탄이나 여러 인권단체들은 이 법 때문에 초법적 살인이라든지 고문, 강간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2019년에는 인도 정부가 잠무 카슈미르의 특별자치권, 헌법 370조를 아예 박탈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긴장이 더 높아졌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현지 주민들 여론도 보면 독립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고 아주 복잡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인데 여기서 제일 좀 걱정되는 지점. 이 두 나라가 모두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998년에 핵실험을 하면서 공식 핵 보유국이 됐는데 이 핵무기가 분쟁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이게 카시미르를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발화점 중 하나로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인도는 공식적으로는 선제 불사용 NFU 원칙을 내세워요. 그러니까 먼저 핵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자기들은 핵을 쓰지 않겠다 이거죠. 네. 근데 재래식 군사력에서 인도보다 좀 열세라고 판단하는 파키스탄은 전략이 다릅니다. 만약에 인도가 대규모로 재래식 공격을 해와서 자국의 어떤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걸 막기 위해서 핵무기를 먼저 쓸 수도 있다. 이게 바로 비대칭 확전 전략입니다. 비대칭 확전. 네, 심지어는 나스르 같은 단거리 전술 핵미사일 이런 것까지 개발하면서 전범위 억제, 풀 스펙트럼 디터런스를 추구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상 핵 사용의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전술 핵무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정말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그럼 핵무기 사용을 통제하는 방식, 이것도 양국이 좀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들을 좀 종합해 보면요. 인도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무민 통제 시스템이에요. 총리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가사령부 NCA를 중심으로 한 뭐랄까 독단형 어설티브 통제 체계다 이렇게 평가받고요. 반면에 파키스탄은 군부의 영향력이 워낙 큽니다. 특히 핵 전략을 총괄하는 그 전략기획부 SPD 여기가 핵심인데 그래서 아주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하위 부대의 핵 사용 권한이 위임될 수도 있는 그런 조건형 델리게이티브 체계의 특징을 보인다는 분석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중앙에서 통제하지만 유사시에는 권한이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핵 사용의 문턱을 낮추고 또 우발적인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심각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이 핵 문제 하나만으로도 카슈미르 분쟁의 무게감이 정말 엄청나게 느껴지네요. 정말 뭐랄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 지역에서 작은 충돌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이 카슈미르 문제가 단순한 땅 싸움이 절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 식민지배 유산부터 시작해서 종교, 민족 정체성, 또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핵이라는 치명적인 변수까지. 아, 정말 풀기 어려운 매듭처럼 얽혀 있다는 거죠. 양국의 정말 팽팽한 주장 사이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의 현실,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전쟁의 그림자까지 공존하는 아주 불안정한 상황인 겁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파키스탄의 전술핵 무기 개발이라든지 위기 시에 핵 사용 권한이 위임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게 이 지역의 안정을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평시에는 중앙 통제를 유지하겠지만 유사시에는 신속 대응을 위해 권한이 위임될 수 있다. 그 가능성 사이에 어떤 긴장감이 항상 존재한다고 봐야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이 지역에서 다시 한번 대규모 군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핵무기 사용을 막는 레드라인은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네,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